아니 이게 대기업만 지원해서 이렇게 합격을 말씀 스펙이 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스펙은 제가 뭐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근데 뭐 학점은 한 3.7 정도, 토익은 한 405점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대기업 15군데 합격할 정도라고 하면 야 스펙을 어느 정도 쌓으셨길래 학점도 그렇고 막 토익 점수 같은 거 900점 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 제가 보면 토익 점수가 얼마큼 넘어야지만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냥 선택 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성적을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많으셨나요? 자격증도 한 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제 한 개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 취업 저는 준비하시는 뭔가 분들 자격증도 막 자격증도 막 엄청 많고. 막 3개씩 막 4개씩 막 이렇게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대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점은 입장할 때부터 보셨잖아요. 이렇게 입장할 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이 뭔가 밝은 표정,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시절에 21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야, 그 21개 알바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알바? 제가 마트 안내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이야. 예, 백화점에 있는 뭐 단기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임신 출산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까지 거의 뭐 21개 아르바이트를 와. 시트워치 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제 스스로도 학비를 벌고 제 스스로 용돈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형화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넣었던 게 제가 주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많은 대외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나의 장점이 이 회사에 충분히 부각되겠는가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이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 대외 활동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고, 뭘 하셨어요? 홍보단이나 백화점 홍보단이나 K 행복도시락 봉사단이나 그다음 네팔 회봉사단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취업에 성공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서류를 쓰기 전에는 먼저 기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기업을 쓸 때마다 항상 봤던 게 기업의 신년사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신년사가 왜 중요하냐면, 신년사는 이제 올해 한 해 방향입니다. 방향. 그쵸.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자를 적어놓은 신년사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탑승을 하려면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네. 이게 사실 기업의 수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기업을 지원하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기업 정신, 네. 도전, 혁신 이런 혁신, 뭐 이런 거 많이 리더십.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리더십. 네, 맞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10년이나 12년, 뭐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재상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지금 상황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는 일들은. 그럼 그 하는 일에 내가 이 회사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년사회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 그거는 원래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 기업을 알려면 CEO를 알고 신년사를 읽어서, 신년사가 다 나와 있다 미래가 앞으로. 아니면 신년사가 나와 있지 않는 기업들은 타 경쟁사의 신년사를 같이 봐라. 왜냐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들은. 아니 그 자기소개서도 왠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첫 문장에. 그거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진짜 궁금하다. 네, 대한민국 1호 이게 클레임 처리 전문 다른 거보다 클레임 처리 전문. 네. 아, 가장 신입사원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영업사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클레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하루에 최소 1000번의 인사를 하잖아요. 10번의 클레임 처리를 하니까 딱 그 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주는 돈의 크기만큼 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6,000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난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마트에는 그 담당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CJ나 상이나 서나 총업원이나 모든 담당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봐왔던 분들이니까 물어보기 훨씬 편하죠, 그분들은.
히말라야를 집어삼킨 사나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왕이라는 태그네임을 가지고 그 등산을 했었어요. 그때 건강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임직원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흡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영업장을 가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죠. 어찌됐든 자소서 이런 그 서류 과정도 너무 힘들지만 네. 이걸 또 통과되면 또 면접도 힘들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딱 자기소개를 할 할 때? 때부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보면. 뭔가 저도 아까 대리님 딱 들어오셨을 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거든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거에서 칠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열렸던 문이 진짜 여기서 약간 닫히긴 했어요. 근데 살짝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너무 빨리 다가갔나.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또 이 행동을 하고 대응. 요게 아마 대리님의 노하우일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냥 에너지 있게 막 안녕하십니까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 좀 너무 과한데? 네.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 그게 되면 이게 또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압박 면접은 요즘 트렌드는 또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면접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을 보거든요. 저도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공경에 거의 밀어 넣는 수준이니까 메시랑 뭐 이게 호날두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보면.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이 막 그냥 막 계속 이어지는군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본 양. 해본 양. 차라리 그때는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다시. 네,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네. 내가 하지 않은 뭐 갑자기 막 그냥 내 생각도 전에 입이 네. 막 그렇죠. 내 뇌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을 막 벌리고 있어서 뇌가 놀랄 때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이제 저는 영업직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제가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통제를 한다 메르스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 커피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더니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궁지에 모시는 거죠. 꼬리를 문다는 게 뭐 전화를 일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좋은 답변이죠. 전화를 먼저. 전화를 먼저 해서 뭐 네. 상황이 이런데 잘 계시느냐, 네. 뭐 괜찮으시냐 네. 안부를 여쭤보고 무리한 영업보다는 예.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의 이념과 그게 맞지 않느냐. 야. 우리가 와우.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이 회사가 있는데.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합격하셨잖아요. 합격하셨는데 뭐 그래도 그냥 합격한 게 중요한 거지만 아니 그 저 취업의 시니어도 이렇게 뭐 좀 탈락하는 또 경험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압박 면접 했던 그 기업에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했던. 네네.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정이 그때 순간 약간 그래 딱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KTX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올 때 느끼잖아요. 이거 실수다 내가.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네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눈에 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팍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죠.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면접관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이제 면접자 분들은 우리 이제 지원자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요. 진짜 인생의 기회이고 그게 그럴 때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굉장히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고. 상실감이 좀. 그렇죠.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뗀 7개월 차 신입 행원입니다. 변상인 씨, 소재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 7개월이면은 가만 있어 보자. 올해 한 2월이요?
올해 1, 2월에 연수 받고 3월부터 이제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일리트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 경쟁 속에 아니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본인 직접이요. 네, 안녕하세요. KB은행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변상희입니다.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변상위에서. 네. 요거 오죠. 요거 와요. 네, 와요. 여기 아니면 여기 오거나 예. 여기 오거나. 이게 면접 때나 예.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여기 침을 맞아야 돼요. 여기 예. 여기 침을요. 예. 그리고요. 저는 KB은행 정읍지점에서 개인 종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소재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정읍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정읍에 계시니까. 아니 이게 사실 그 금융권이 사실 취업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수험표 번호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 2만 한 4천 번대 정도. 그럼 몇 분을 뽑는데 24,000명대예요? 270명 정도? 야 거의 그럼 100대 1이 넘는구나. 와. 그러니까 뒤에도 더 계시면은 야 몇 차까지 보는 거예요? 제 서류 보고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AI 면접도 보고요. AI 면접이요. 네, 노트북 이제 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네. 직종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아니 나 그 얘기 조금이나마 들었는데 네. 뉴스를 통해서 가끔 이런 거 AI가 면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입사하신 분들이 이제 AI가 면접을 지원자가 답변을 하면 AI가 표정과 목소리, 자주 쓰는 단어까지 분석합니다. 그럼 AI가 질문을 해요. 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처 이렇게 해봐요? 좀 부드럽게. 약간 부드럽게. 아, 이게 네, 많이 발전했고. 그거는 예전에 귀하의 잔액은 귀하의 잔액은 영원입니다. 근데 그 귀하에 할 때 옆에서 떠들고 있으면 못 듣잖아요. 다시 불러야 되고. 아, 조용히 좀 해봐. 귀하의 잔액은 AI가 거의 대화하듯이.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야, 그때마다 이거 진짜 가슴 졸이는 일을 몇 번을 겪어야 되는데 면접 때 받았던 질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있습니까, 저희 씨도? 임원 면접, 2차 면접 때 성공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네. 아무래도 임원분들이시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거 상희 씨?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닌가. 아니면 이거 어때요?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로 제 앞에 계십니다. 바로 제 앞에서 질문을 던져주신 빵 터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터지기는 터졌겠네요. 네. 분위기는 터졌지만 다른 분이 붙고 귀하는 타라입니다. 아니 어땠어요? 그 뭐 좀 기억에 남는 질문 뭡니까, 재현 씨는? 저는 이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서 저희가 PT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너무 어려워 이런 거. 면접관님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요?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 당황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은행에서 주신 자료고 저는 그걸 토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당당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거는데 어. 모르는 건 근데 합격했네? 어떻게 보면 네. 오히려 진짜 솔직한 네, 걸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저였으면 무조건 100%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뒤에서 딱 하면 귀하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좀 그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하셨어요? 블라인드 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관련된 자격증도 특정한 몇 개만 빼고는 아예 적지 말아라. 근데 여기 재현 씨 보니까 화공기사 자격증에 수질 환경기사 자격증, 독서 토론 대회 수상, PPT 경진 대회 수, 학교 예술제 MC는 왜 썼어요 거기다가? 아니 일단 저 두 분 다 합격 소식을 좀 듣고 어떠셨습니까? 끝났다.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이제 끝났네?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내가 뽑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게 이제 끝났다는 게 가장 후련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간절하게 이거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일을 이제 하고 싶은데 또 막상 면접장에 가서는 이 사람 마음에 들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결국 뽑히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항상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 모든 게 끝나고 회사원이 되는구나. 이제 진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련했던 것 같아요.